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하나센터 위탁 공모 심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나센터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음 설비 등 시설 규정이 엄격한데요. 광주광역시는 현장 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하나센터 선정부터 운영까지 전반에 대해 정리한 매뉴얼입니다. 방음 설비와 별도의 사무 공간 등 센터로 사용할 시설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전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해 규정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탈북 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아 경계심이 높아진 북한 이탈 주민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광주시는 하나센터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하며 사무실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서류만 본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략이 조금 어렵다 생각하는 게요. 이게 시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사업계획 서류만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좀 보고 저희는 갔거든요. 공모에 선정된 기관은 북구에 있는 법인 사무실로 서류 심사를 받았는데 실제 하나센터 운영은 광산구의 별도 사무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심사용 사무실과 실제 운영할 사무실이 달랐는데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 업무 매뉴얼상 그렇지만 향후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사를 하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거든요. 광주시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심사에 참여했던 다른 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문자로 현장 실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문자 많았었어요. 그야말로 심층 면접, 한 2시간 정도 심층 면접했어요, 현장에서. 그래도 그 2018년도에는 부실한 심사 탓에 광주시가 특정 기관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 탁상 행정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와 오늘 동구 소재 공공기관 직원 3명과 그 접촉자 등 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해남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가 목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어린이집 원생과 가족 등 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46명, 전남에서는 4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전두환에 대한 평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커져가는 사이 광주 전남을 향한 실질적인 지역 공약은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구 군공항 이전터에 국비를 투입해 혁신 기업을 유치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논의가 꽉 막혀 있는 광주 군공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텃밭, 전두환 옹호와 같은 정치적 논란만 뜨겁습니다.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해초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리해 주셔야 하고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한거입니다.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했고 그동안 대선 때마다 광주 전남의 발전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공약이 항상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한전공대 설립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광주 전남 지역에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 실체는 없습니다. 이제 대선까지는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줄고 산업 기반은 사라지고 있는 광주 전남이 다시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약이 이제는 나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확대 설립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과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사업 협의에 나섰습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16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국립심내혈관센터 설립 로드맵을 설명하고 전라남도 및 장성군과 센터 설립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은 센터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해 자체 연구 용역을 실시해 독립적인 연구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4배 늘어난 1,98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국립심내혈관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20일 월요일에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시민보고대회를 갖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5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만큼 국무총실 주관 범정부협의체가 진일보한 결과물을 내놓기를 압박하는 행사입니다. 대구시와 수원시 등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연대를 통해 개별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임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날인 월요일, 광주를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벨트로 조성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인 광주 금남공원 미디어 아트가 개장합니다. 금남공원을 빛의 나비들을 테마로 한 나비 정원으로 조성했는데요. 빔 프로젝터와 조명, LED 미디어 박스, 홀로그램 등을 활용해 나비 폭포와 별빛 정원 등을 선보인다고 하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2일 수요일에는 국회에서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주최한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인 전남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 대선 캠프가 최우선 공약에 넣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24일 금요일까지 내년에 첫 신입생이 입학하는 한전에너지공대의 수시 신입생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월요일인 20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예비 합격자들을 상대로 1, 2차 추가 등록 기간을 24일까지 거칩니다. 정시 모집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3월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2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전남 지역 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건데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면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대중교통 노선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주민이 13명인 곡성군 오산면의 탑동마을. 이 마을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면 1.3km를 걸어 나가야 합니다. 사실상 자가용이나 택시가 아니면 병원 등 외출이 어렵습니다. 옷가 병원에 가요. 아유 못 댕겨. 택시비 다 써보면 내가 또 불러 갖고 댕겨야지. 곡성군의 경우 전체 271개 마을 가운데 걸어서 15분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을은 지난해 기준으로 41곳에 달합니다. 노인분들은 거의 못 나가고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죠. 통계청이 5년마다 발표하는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전남 지역 마을은 54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5년 전 158곳보다 무려 385곳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무안이 82곳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 51개, 진도 42개, 곡성 41개 마을 순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해 완도를 제외한 전남 20개 시군에서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 단위 마을의 인구 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운영 어려움에 따른 결과입니다. 공항 버스하고 개원 택시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해운군수가 적지 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개선 명령을 해가지고 노선을 다진.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가 대중교통 노선 감소로 이어지면서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체 교통 운영 등 지자체들의 고민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전남 지역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올해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계획했던 전남 지역 15개 시군의 해넘이 해맞이, 타종식 등 31개 행사 중
해남 땅끝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27개를 전면 취소했고 한 곳은 온라인 개최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3곳은 취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한 곳은 여수향이람 일출제이고 아직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3곳은 목포 유달산 새해맞이 타종식과 순천만 국가정원 해맞이, 나주 금성산 해맞이 행사 등입니다.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타내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40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3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보험료를 타내고 한의사는 할 수 없는 혈액 소변 검사 등의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40대 한의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한의사가 이전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정부 지원금에 더해 2년 동안 58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내년도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정부 바우처와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별개로 출생 축하금 100만 원과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육아수당 4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쌍둥이 등의 경우에는 축하금 100만 원이 더 주어집니다. 광주광역시의 출생 축하금과 육아수당은 광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한 가운데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의 기온은 1도, 목포 5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는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12도에서 14도 분포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 곳에 따라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천농협과 율촌농협의 합병이 가결돼 여천 지역 농협이 모두 통합됐습니다. 여천농협과 율촌농협의 합병은 지난 2005년 여천농협이 화양농협과 소라농협, 3일농협 3곳을 흡수 합병한 뒤 16년여 만에 여천 지역 농협을 하나로 통합한 결과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여천 지역 농협은 총 자산 1조 1천억 원, 조합원 수 7,500명에 이르며 전국 농축협 10위 규모로 커지게 됐습니다.